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 2000, 새삼 가끔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2025년이라니. 그제부터 제 유튜브 영상들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대거 유입이 돼가지고요.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좋은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악플도 있었지만 크게 신경 안 쓰니까 여튼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저는 구독자 10, 조회수 10이 목표였거든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지금 720명이 넘었던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국조투기 영상을 봤어요. 이제 아마도 군인들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마지막 국조투기일 것 같아가지고 봤는데 이제 두 가지의 반복입니다. 두 가지의 반복인 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목요일에 거짓으로 밝혀진 거를 금요일에 또 우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날 아니라고 이미 증언이 다 나왔는데 그걸 금요일에 우기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국민의힘은 의정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성조기 들고 있는 국가 천복 세력들이 보라고 쇼츠 뽑고 있는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관련 노상원 수첩 또는 문건 등으로 나온 사실들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질문하기 바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본인 주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질문을 본인 주장으로. 이 쇼츠를 뽑는 거죠. 여튼 그런 것들의 반복이니까 이게 슬슬 좀 지쳐가요.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딱히 전달해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보면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과 거짓을 증언하는 사람,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 말투를 보면 알아요. 일단 보는 게 정신건강이 그닥 이롭지는 않은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은 보지 않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특별한 게 있으면 이 친절한 미니모가 보고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내에 이제 이런 소식은 없고요. 이제 계속 그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이재명 대표님이 중도 보수라고 했는데 당연한 거다. 원래 그랬다. 민주당 옛날부터 그랬다. 다들 그런 덤덤한 반응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마저도 어떤 국민의힘의 좀 유리한 쪽으로의 전환으로 써먹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일부 찌라시들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서 기사를 올리는 거는 몇몇 보이지만 영향력 있는 범민주 진영 유튜버들은 다들 그냥 덤덤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왜? 어때서? 원래 그랬는데, 우리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진보 보수, 그리고 이 정당 정치의 대략적인 역사는 제가 초창기에 정치 유튜브를 안 하고 다른 잡다한 유튜브를 할 때
간략하게 현실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뭐 찾아보셔도 되고요. 뭐 할 게 없을 때 언젠가 한번 정리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마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박범계 의원이 저기 명태균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도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탄핵재판 최후 진술에 관한 뉴스가 오늘 일정 부분 쏟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젠가 그젠가 이미 대통령이 40분, 나 대통령이라고 그랬어. 말 실수했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40분짜리 최후 변론을 준비했다라는 기사가 난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떤 구체적인 기사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번 한 주는 굉장히 기사가 좀 늘어지면서 죄송합니다. 좀 늘어진 듯 하면서 많은 양의 보도가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요. 국정조사에서 밝혀지는 부분들이 하나씩 디테일한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로 꿰어지기는 조금의 이제 중간 마디가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아직 다 이으려면 이 지루한 과정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은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오세훈과 홍준표부터 날린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명태균에 관한 기사는 조금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변수는 건진법사 쪽이 너무 잠잠합니다. 건진법사의 구속 기소는 불발이 됐지만 휴대전화 세대는 압수해서 포렌식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잠잠해요. 여기 지금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이유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건진법사가 체포되고 휴대전화 세대가 압수되고 포렌식 될 때까지만 해도 명태균은 아무것도 아니다. 건진법사가 훨씬 더 스케일이 크다라고 보도가 났었는데 그 뒤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가 누가 될지는 검찰이 결정한다라는 말까지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건진법사의 핸드폰 포렌식하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쪽 유력 정치인들 대부분을 날릴 수 있는 자료를 쥐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풀고 싶은 것만 풀고 싶은 시기에 풀면은 국민의힘 대선 전국을 검찰이 손에 쥐고 휘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에 대한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12.3 내란에 어떤 가담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가담을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와 검찰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길래 이토록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수사를 맡고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지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맨날 이름을 까먹어. 여튼 그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는 보안폰 서버의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서버 관리자가
이거는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 지시를 불복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버 관리자의 증언도 경호처 차장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으니 저 사람을 구속하고 보안폰 서버를 압수해서 포렌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그걸 나서서 막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하는데 청구할 필요 없다고 3번이나 묻겠습니다. 그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경찰도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게 경찰청장은 구속됐습니다. 구속됐는데 그 혈액암 말기여서 이거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수사받고 있어요. 우리 수장은 내란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 부분 있다고 혐의가 있어서 잡혀갔는데 검찰은 흠집 하나 안 났어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 발인지 대통령실 발인지 한남동 발인지 교도소 발인지 전례 없는 아주 무리한 인사이동으로 대통령실 라인을 서울청장에 꽂아버립니다. 그게 나는 경찰의 이런 계급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를 들면 별 2개짜리 군인이 1년 만에 별 4개까지 초고속 승진을 해버린 거랑 똑같하더라고요. 말이 돼? 여튼 그런 인사가 지금 일어났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겠죠. 특히나 서울경찰청장으로 진급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7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TO가 7명이랍니다. 그래서 7명이 다 차 있는데 그 사람을 그 7명 외로 승진을 시켜가지고 꽂은 거라고 하니 경찰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그래서 저 대통령실을 어떻게 내란의 가담 정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검찰이 맡고 있으니까 검찰 얼마나 꼬라지 보기 싫겠습니까?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와의 이 힘싸움도 지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호처와 경호처와 대통령실, 비서실 그쪽 라인들이 지금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도 대통령 경호실과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사이에 내란에서의 했던 혹은 하려고 했던 역할에 대해서 서로 덮고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그 행동을 검찰이 노골적으로 너무 심하게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는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어떤 뜨거운 이슈가 나오면 건진법사 또는 검찰, 경호실, 대통령 비서실 이 3군데 중에서 뭐 어떤 뜨거운 기사가 나오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3군데에서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내일 그 탄핵 심판 뭐 최후 진술 나 또 방송하려고 윤석열 목소리 40%를 들어야 돼? 힘들어. 여튼 내일 있을 그거 말고는 딱히 뭐 기사가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 듣기 싫은데. 하지만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지난주에 널브러져 있던 뉴스 정보도 딱히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고 전달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할 만큼 다 해드린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주말은 잠잠했고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도 박범계 의원도 명태균과 면회를 하고 올라왔는데 면회를 했던 내용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깔 수는 없는 입장인가 봐요. 이거를 어떻게 조금씩 빌드업을 거치면서 풀어놓을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시작이 일단 토요일에 어느 정도 풀어놓은 것 같은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교차 검증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의도도 뭐 있을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번 주에 조금씩 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님, 박범계 의원님 나오는 이런 뉴스도 잘 챙겨보면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저는 6일 일하고 이제 쉬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꿀맛 같은 휴식을 먼저 좀 일찍 취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큰 정보 전달 없이 영상을 끝내게 됐는데, 여튼 제가 이 조회수가 폭증할 때는 항상 저런 악플 다는 새끼들이 알고리즘에 마구마구 잡히면서 조회수가 폭증했던 게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진짜 구독자가 확 뛰었어요. 구독자가 하루 만에 거의 30명 이상 늘면서 이런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정화되는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월요일에 쉬기 때문에 화요일 아침 방송은 아마 없는 날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에 탄핵재판 최후 변론일 소식과 함께 수요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